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무사히 이 4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네.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연기금을 꼽아주셨네요. 연기금이 참 지금 우리 한국 증시에 굉장한 힘을 불어넣고 있어요. 네. 시장이 지금 아직은 크게 엄청 좋다라고 체감은 못하고 있는데 뭔가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느껴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분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제가 연말 연초까지 계속해서 올해부터 증시는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인 장세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신권이죠. 매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수급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런 연기금 매수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 2,59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2,600선을 이제 목전에 둔 이런 상태까지 와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 200일 이평선 돌파까지 임박해 있는 상태인데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이 연기금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작년 8월부터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연말 그리고 연초에 들어서 오히려 연기금 매수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연기금들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연기금 주도의 강세장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기금들은 지수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지수를 받치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내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분명하게 시장은 우상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장의 강세장을 체감은 못하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지시고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반도체라든가 원전, 바이오제약 등 일부 섹터들의 반등세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섹터들은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었죠. 조선주라든가 화기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은 또 밀리면서 섹터별로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고요. 자, 중요한 전략은 일단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직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배팅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시장 전망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협상력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과 추경 가능성 여기다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까지 가세를 한다고 한다면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세 연기금들에 의한 지수 상승세가 전개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이 연기금이 지수 방어분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도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역시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네. 강세장 초입이네요. 앞서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강세장 초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딱 보시면 좀 뭔가 좀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강세장이 초입이다라 그래가지고 시장이 언급드렸듯이 팡팡 터지는 장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의 윤곽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은 다소 약하다 그랬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는데 투신권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시장은 상승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여기서부터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의 강세장이 진행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에 강세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점진적인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씩 호재가 등장할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그리고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관세 시행 시점이 4월 1일까지 유예가 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관세 전쟁이라는 것보다는 그 협상용이다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호재가 될 것이고요. 3월 말에 또 3월 달에 금리 인하 내지는 추경 거기다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늘어난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는데 아직은 체감은 못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정말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집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좋은 주식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발굴해서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섹터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장기간 동안 소됐던 그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좀 주력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차트 일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저 이치 정도면 삼성전자는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매집을 좀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각은 여전히 유지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 동향 그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 그림인데요. 자, 빨간색 선이 지금 외국인들인데, 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진행되다가 최근에 매도가 진정됐고요. 매도가 진정된 상태에서 살짝 지금 매수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지금 수급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한 차례 매도했다가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기관들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수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HBM 시장에 지각 변동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로 등장할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겠죠. 삼성전자를 둘러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좀 긴 시각을 가지고 좀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매집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살아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키워드는 강세장 초입이었고요. 앞으로의 체크포인트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의 추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볼 시간인데요.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도 1위 하나오션은 장중에 또 한 번 고점을 높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60% 수익률을 앞에 두고 있고 오늘 장중에 이제 8만 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오션은 완전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고요. 얘만 지금 현재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좀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오늘 한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었죠. 얼토당토하는 그런 악재들이 좀 악재가 아니라 관세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밀린 건데 제가 보기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조선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오션도 지금 당장 추가적인 급등이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추격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고 차익 실현한 자금을 가지고 나중에 재매수를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선주 쪽보다는 새로운 쪽에서 종목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새로운 종목에서 한 번 정도 종목군들의 이제 순환반등을 한번 대비하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수익률 탑5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주 전반적인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개별 종목 전략 만나볼게요. 네, 자 1위 하나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하나오션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 말씀드렸었죠. 대장주기 때문에 이 회사의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종목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미하게 또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저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랐고요. 가더라도 쉬었다가 기간 조정이 나왔다가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21일 평선 중시로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세 나올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 물량을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이겠고요. 나머지 조선주들도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조선주들도 쉬어가는 흐름이 전개될 건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조선주들이 재반등이 났을 때 대장주 어떤 겁니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정도까지만 상승장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HD 현대중공업 그룹이요. 이런 정도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들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국 그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알게 모르게 대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이 중국 ETF입니다. 자, 오늘도 주가는 출렁출렁 거리다가 결국에는 뭐 보합선,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5일 이평선 중시의 강세 기조가 살아있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도 0.4%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 변수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힘을 얻으면서 시진핑이 지금 그 다음 주에 뭐 IT 거물들과 같이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국의 빅테크 사업을 키우게 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증시의 반등 장세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좀 올라서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약간 출렁거리는 과정들은 전개는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중국의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중국 증시의 반등은요. 한국 증시보다는 월등히 탄력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 ETF 관련주 혹시라도 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직은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주가 약간 눌림이라던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조하고는 중국 ETF 한 5종목 되는데요. 거래가 많은 그런 ETF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시프트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중에 참 유일하게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답답하죠. 시간이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클래프톤과 관련된 악재는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 회사 자체적인 성장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주겠고 이제 반등 시점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자, 없는 분들은 매수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오션은 우선 조선주 일부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고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그리고 시프트업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저희가 어느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엔 또 다시 눈을 돌리셨습니다. PNT가 나왔네요. 2차 전지 종목들을 뭐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제 시세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자, 정말 2차 전지를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저는 10번을 생각하면 10번 정도는 2차 전지는 팔면 안 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답답하고 주가가 시세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IRA법 폐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이면은 IRA법 폐지가 된 게 주가가 다 반영이 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뭐 의회 통과까지 해가지고 IRA법을 폐지를 시켜도 주가는 더 빠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관세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을 보게 되면 협상용이다라는 게 많이 있었고요. 또 굉장히 강력한 대선 그 후보로 선거할 때부터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정책들이 하나씩 후퇴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RA법이 100% 폐기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만간에 IRA법과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폐기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죠. 그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가 아마 2차 전지 관련들에 대한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IRA법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한 번 더 밀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시간을 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매집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PNT 같은 종목들은 이제 2차 전지의 음극이라든가 양극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그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롤트롤 장비라고 하는 그 장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2차 전지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액이 45% 그리고 영업이익이 우리 38%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합니다. 정말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이 시장 자체가 1년 이상 동안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내놓을 정도면 엄청난 기업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알겠죠. 그만큼 나중에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 회사 실적 증가세는 그만큼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겠고 4분기 수주가 한 1조 8천억 정도 유지가 됩니다. 속도가 약간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 규모의 수주가 있고요.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바닥권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가 바닥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전기 자동차가 저가형, 보급형 전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본물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폭스바겐 등 3천만 원대 전기 자동차가 계속해서 본물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유럽을 중심으로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의 수요도 좀 분명히 늘어난 부분이 있겠죠. 여기다 유럽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도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 좋은 주식은 우리가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어서 PNT 같은 이런 실적이 너무나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 기회를 잡아가자라는 관점으로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PNT 보시더라도 주가는 아주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정말 많이 하락했고요. 지금 완전하게 대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여기서도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업황이 안 좋게도 밀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을 다지면서 이 종목도 바닥을 찍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만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41,600원을 중심으로 약간 밀릴 때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목표가 52,000원, 손절가 37,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업황은 대바닥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PNT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흐름 기대해 볼게요. 자, 매니저님 저희 주말 동안 시장 복습할 수 있는 곳 알려주시죠. 네. 주말 동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시장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정말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 다음 주 시장에서 공략해보고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주말 동안 시간 나실 때 다음 주 시장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공략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규수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